비상주 사무실 그냥 저렴한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세 가지만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소가 지상층인가? 지하층 말고요. 두 번째, 우편물 스캔 서비스가 가능한가? 세 번째, 직원이 소통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 그리고 절세입니다. 먼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컨설팅, 유튜버, 전자책 판매, 그 다음에 쇼핑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는 지식 창업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 초기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사무실에 있다면 매달 월세나 관리비 같은 고정 비용에 대한 지출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공간에 돈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대안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을 하십니다. 보증금이나 비싼 월세 없이 주소만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으로 그냥 본점 주소 내면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컨설팅 같은 것들은, 경영 컨설팅의 이런 부분들은 집 주소로 당연히 본점 주소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집 주소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외적인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함이나 홈페이지,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그 홈페이지 하단에 이제 사업자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땡땡 아파트 1동 1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약간 또 높은 가격대의 어떤 컨설팅이나 의뢰가 왔을 때 그거를 의뢰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들면 그 컨설팅이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약간의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도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1인 기업일 테고, 법인 대표일 테고, 나의 집 주소일 텐데,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본점 주소를 집으로 집 주소를 하기가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본 거예요. 비상주 사무실 선택의 두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절세 효과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인으로 본점을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신 게 바로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이 지역에 사람이 너무 많고 건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들어오는 걸 좀 억제를 해야겠어. 그럼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서 법인을 세운다던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던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해서 중과세해서 좀 억제시키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 해당이 돼요. 물론 특정 법률에 의해서 가산이나 구로 쪽에 예외되는 지역은 있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과밀 억제권역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풀어져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서울 전역이라 보시면 되시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구리 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기도권들이 좀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천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등록 면허세가 3배가 중과가 되고요. 이제 취득세, 건물을 취득하거나 새로 짓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은 4.6%의 세금을 매매할 때 이제 내는데 이 해당 과밀억제권역에서 하게 되면은 9.4%에서 13.8%까지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건물 가격이 수억대라고 하면 이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절세 전략으로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 두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기를 그냥 나는 본점 주소로 할래. 그렇게 해서 본점을 설립했어요. 이때 내가 이제 등록 면허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등록 면허세를 내거든요. 나랑 동일한 상황에 화성에 살고 있는 분이 등록 면허세 내는 것보다 나는 그 사람보다 3배의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울에 이제 본점을 우리 집으로 두면서 상가를 하나 샀어. 난 법인 명의로 상가를 하나 샀는데 임대를 할 거야.
근데 보통은 4.6%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여긴 13.8%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반면에 이제 과밀역세권역 옆에 이제 있는 성장관리권역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 용인, 화성, 아까 파주, 이런 김포 이런 곳에서는 중과세를 비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 분들이 그 과밀역세권역이 아닌 다른 아까 말씀드린 성장관리권역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시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세라고 하는 거는 본점도 과밀역세권역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는 물건도 과밀역세권역, 이 엔드가 되어야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본점이 내가 서울에 상가는 사고 싶어, 본점이 용인이나 화성, 과밀역세권역이 아닌 곳에 있으면 중과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세 요인으로 많이 씁니다. 네, 본격적으로 비상도 사무실을 선택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왜 이걸 알게 되었냐면, 제가 사는 곳이 수원이고, 저도 처음에 이제 집 주소로 본점하는 게 좀 꺼려가 돼서 가까운 용인에 있는 비상도 사무실을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 2년 이상 그곳을 이용하다가 제가 화성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게 되면서 본점 주소를 지산으로 옮기게 됐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좀 부진해지면서 거길 다시 임대를 주고 나는 다른 데로 다시 비상주를 이용해서 나와야겠다 생각하면서 어차피 본점이 용인에서 화성으로 옮겨졌으니 화성에 있는 어떤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볼까? 라는 생각에 그쪽을 이제 검색을 해봤고, 비상주 사무실이 다 거기겠지라는 생각에 가장 저렴한 데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년 이상 그곳을 이용하면서 제가 연장도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딱히 없고 가격이 저렴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몇 가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층 주소의 함정이에요. 함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현재 이용하는 곳의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지층이에요. 그거를 사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보통 지층, 지하라고 하죠. 법인 주소가 지하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혹시 느낌이 어떠세요? 안 그래도 비상주 사무실은 주소가 되게 길고 이상해요. 왜냐하면 원래 한 공간에 한 사업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비상주 사무실은 이 공간에다가 엄청 잘게 이렇게 쪼개서 수백 개의 법인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비상주 사무실 현장을 가보시면 서류 가방 하나 들어가는 이만한 공간이 이제 법인 주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나, 심지어 이런 그냥 서류함 정도, 여기가 본점 주소래요. 그러니까 물론 1인실 있고 실사가 나오면 대응하고 할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상주 사무실의 주소 개념은 이 서류함 하나씩 나누는 요 수백 개의 이 호수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뭐 A 라인의 몇 층에 13층에 5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105 뭐 101호-A16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주소 자체가 이제 지층으로까지 되어 있으면, 저의 경우 은행에서 이제 본점이 변경됐다라고 제가 신고를 하는데 은행 직원이 사장님 여기 근데 주소 맞아요, 주소가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여쭤봐요. 기업은행인데 보통 일반적인 주소의 느낌이 아니니까 제가 비상주란 말은 좀 못하고 주소가 정확합니다, 우편면 제대로 와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지층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본 건 없는데 법인의 어떤 그 격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계속 이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좀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어차피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거면 이제 겉 주소라도 좀 더 낫고 괜찮은 그런 데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편물 관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꼭 세무사업뿐만 아니고요. 지역 세무과부터 공공기관, 은행 이런 데서 우편물을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업체는 우편물 서비스를 안 해줘요. 그럼 우편물을 어떻게 받냐고 하니까 국세는 지방세는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해당 기간에
뭐 메일로 받겠다 이런 걸 신청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우편물 서비스가 따로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용했던 곳은 우편물이 오면 한 달에 한 달에 온 걸 모아서 그달 말일에 저한테 보내주고, 또는 되게 급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환경개상 부담금 같이 딱 봐도 납기가 있어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온 것들, 이런 것들은 저한테 알림이를 줘요. 이런 게 왔는데 혹시 뭐 바로 받아보시겠냐. 그러면 1,000원만 주면 스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스캔해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거든요. 그런 거는 납기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편물을 보내주는 기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세무서나 뭐 이런 데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업무와 관련된 어떤 걸 홍보해주는 단체도 어떻게든 주소를 다 알고 홍보물을 전해준다거나 뭐 샘플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모든 기관을 다 전자고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고지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제가 가서 잘 들어가서 보지도 않아요. 이런 이제 약간 아날로그적 성향인가? 어쨌든 우편물은 그게 뭐 전단지든 어쨌든 간에 버리는 건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지, 정보를 법인에 온 우편물을 확인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업무 누수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나보니 이렇게 스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내 업무 누수를 막는 데 아주 탁월했어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이 비상주 사무실 기간이 그냥 훅 지나가 있어요. 다시 연장 계약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종전에 사용했던 비상주 사무실은 직원이 얼마 정도 남았으니 연장하시려면 연장 계약서를 보내주겠다. 카톡으로 와서 사인만 해서 스캔 떠서 바로 보내주면 뭔가 다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의 법인 정보나 대표자 정보나 이 모든 것들이 변경되지 않고 비상주 사무실의 계약만 그냥 1년 더 연장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용하는 곳에 이번에 연장 계약하면서 대표자님께 몇 번을 연락을 했던 거예요. 다시 처음처럼 초기 세팅하는 것처럼 나의 법인 주소부터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내 주민번호까지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정보가 완전히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한참 쓰다 보니까 이걸 왜 내가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 계약 안내 뭐 체크를 해야 되고 뭘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챗봇이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물론 그쪽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를 줄이고 일을 AI가 업무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달라지지 않아서 사인 하나만 해서 또 끝날 일을 생전 처음 가입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써 내려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썼던 것들이 제대로 반영도 안 돼서 다시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돈 안 냈다고 또 챗봇이 또 와요. 그러니까 봇이 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원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이걸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 스캔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뭔가 안내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는 국세청에서 나한테 뭐를 보냈대요. 근데 우편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전자고지 했는데 뭐 못 받았다 이런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 갔지? 받아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조 사무실에 수백 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요만한 주소에 내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잘 챙겨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직원이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어서 비상조 사무실의 이용이나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제시하면 응대해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챗봇이 진짜 명확하게 잘 하던가. 정리하자면 비상주 사무실 고를 때 저는 3가지를 확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소가 지상층인가, 지층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우편물 서비스가 좋은가, 여기서는 스캔 서비스를 말씀을 하는 거고 무조건적인 전자고지 이런 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담당 직원 내지는 소통이 가능한가 입니다. 나의 법인의 운영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비상조 사무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아요. 몇만 원 차이인데 월로 따지면은 월 몇천 원밖에 안 될 겁니다. 월 몇천 원 아끼려다가 내 사업이 안정성이나 업무적인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본점 주소로 쓴 거잖아요. 비상주 사무실을 옮기면 본점 주소도 이전해야 돼요. 본점 주소 이전은 등기소에 가셔야 되고 등록면허서를 또 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비상주 사무실 선택하는 3가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경험담이 여러분의 어떤 성공적인 법인 설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께서 이제 법인 설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지금 개인 사업자이신데 법인 전환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효용이라던가 이런 게 궁금하시거나, 내지는 법인 설립을 할 때 어떤 명의를 지인의 명의의 이용이라던가 이런 개개인별로 법인 설립할 때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필요하신 부분은 고정 댓글에 컨설팅을 신청을 해보시면 제가 1대1로 상황에 맞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